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우리가 무슨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진단일 겁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치료를 하니까요. 그래서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피부질환에서는 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그리고 적당히 둘러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질환에서 진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진단이 왜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월등하게도 제 병명이 뭔가요? 저는 무슨 병이죠? 라는 질문입니다. 진단 병명을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5년, 10년 동안 피부염으로 고생하지만 내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병명에 대한 언급을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갔더니 습진이라고 그래요. 어디 갔더니 접촉성이라고 해요. 어디 갔더니 지루성이라고 해요. 라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병이 10년이 됐는데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접촉성 피부염이 10년 동안 지속됩니까? 즉, 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진료를 할 때 이제 환자분들이 체크하게 되는데, 체크할 때 병명을 더블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 건선, 혹은 아토피 화폐상 습진, 아니면 이제 건선 지루성 피부, 이런 식으로 상반된 질환들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피부질환에 대해서 진단이 엉망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사실은 피부과는 양방적으로 보게 되면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될 텐데,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양방 피부과는 불모지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치료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치료가 잘 되면 불모지가 아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약이라고 해서 개발되잖아요. 근데 피부과적으로 신약이 개발된 게 있나요? 사실 없죠. 보통 이제 생물학 제제 같은 것들이 이제 신약으로 개발되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피부과에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내과, 그죠? 내분비, 혹은 자가면역 질환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개발된 약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널리 사용되는데, 그게 아토피 치료제나 건선 치료제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피부과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신약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게 되면 치료 솔루션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항생제 혹은 항진균제 이런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만성 피부질환에 속하는 것들은 이제 습진성 질환이거든요. 아토피, 지루성 피부, 화폐상 습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약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제나, 그죠, 사이포렌 같은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이 사용되거든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건선도 마찬가지고요. 한정되어 있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승전 스테로이드를 얘기하잖아요. 진단이 어떻게 되든 어차피 아토피에 스테로이드 쓸 거예요. 진단이 어떻게 되든 어차피 지루성 피부염에 스테로이드 쓸 거거든요. 진단이 어떻게 되든 화폐상 습진에도 스테로이드 쓸 거거든요. 정해져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단 자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혹은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의사들 역시도 피부 질환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병명을 듣지 못하고, 예를 들면 폐에 열이 많아요, 심장에 열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오시거든요. 물론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병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병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한방적으로 진단을 할 때 분류체계가 한방적으로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분류체계를 나눌 때 대부분 유관적인 그런 소견을 갖고 분류체계를 나눴어요. 그래서 예후 자체가 굉장히 일목요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방적인 분류체계를 따르지는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양방적인 분류체계가 예후 판단하기가 편해서, 혹은 정확해서, 그래서 양방적인 분류체계를 따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해버리면 그에 대한 예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방적인 병명을 따지게 되면 무슨 창, 무슨 풍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유관적인 소견에 따라서 병명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아토피는 아토피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방적인 분류체계를 따르진 않고 있고, 양방적인 분류체계를 따라서 진단할 때 한방적인 그런 변증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질환만큼은 치료할 때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라는 분류 체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류 체계를 따라서 진단하시는 게 더 예후 판정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질환에서 진단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피부 질환마다 원인이 다릅니다. 질환을 정확하게 병명을 나눠줘야만이 그 원인을 따질 수가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열 대사 장애라고 하겠죠. 근데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랑 얼굴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랑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다르죠. 지루성 피부염은 열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열을 내려주는 관리를 해주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이 얼굴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 피부염이라고 했죠. 알레르기 요소랑 만성 습진 요소가 같이 겹쳐진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열만 내려주면 아토피는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알레르기 요소도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에서는 알레르기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 음식을 가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후가 전혀 다르죠. 모양은 똑같은데. 그래서 병명을 정확하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화폐상습진입니다.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 온몸에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은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체액정체에 생기기 때문에 부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조건들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지만 관리나 예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명이 중요한 이유는 예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 판정을 할 때 아토피는 얼굴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접히는 부위가 늦게 낫는다고 한다면,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상체 먼저 좋아지고 정강이나 발목이 늦게 낫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금 부위 같은 경우는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 빨리 낫거든요. 그래서 예후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몸에 있더라도 치료가 되는 때는 몸이 먼저 좋아지고 얼굴이 늦게 낫거든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은 얼굴 먼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예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병명을 통해서도 예후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관리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장애니까 열에 대한 관리를 해주게 되겠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습진이니까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의 관리를 동시에 해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리 방법이 전혀 다르죠. 아토피 피부염 음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지루성 피부염은 음식 관리보다는 열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이라던가 이런 더운 환경들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피부 질환 중에서 혼동하기 쉬운 질환은 뭘까요? 그걸 알면 또 편하거든요. 사실 피부 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지만 이걸 나눠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몇 가지 질환이 안 돼요. 왜냐하면 흔하게 생기는 병들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 병 내에서 대부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병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동되기 쉬운 질환은 뭘까요? 진단을 정확하게 알고 싶지만 실제로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들도 진단을 되게 하기 어려운 병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 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질환은 사실은 지루성 피부염과 건선은 보면은 굉장히 진단이 쉽습니다. 하지만 두피에만 생겼을 경우에는 지루성 두피염과 두피 건선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질환은 뭐냐면 얼굴 지루성 피부염과 얼굴 아토피입니다. 사실 두 질환은 이제 분포 부위가 다르거든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얼굴에 중심으로 생기고 두피에 주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몸에도 생기긴 하지만 메인은 얼굴과 두피입니다. 그렇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얼굴이 메인이 아니라 몸이 메인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열 관리를 잘 못해서 얼굴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얼굴 지루성 피부염과 얼굴 아토피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혼동되는 게 뭐냐면 여드름과 얼굴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혼동되기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에서 모낭염과 여드름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 떼기가 어려운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여드름이 생겼을 때 마치 여드름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 지루성 피부염과 로사세아, 주사가 헷갈리거든요. 안면 홍조형 타입, 즉 홍조만 있는 경우에도 헷갈리고, 그리고 그게 구진농포로 됐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몸에 생겼을 때 이제 화폐상습진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아토피 피부염 중에서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아토피 피부염만 심한 경우와 아토피 피부염 중에 화폐상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화폐상습진만 심한 경우를 나눠서 치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질환의 진단 병명이 뭐예요?
라고 꼭 물어보는 게 중요한 이유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디서 치료하시던 꼭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